예, 어제 오후였죠.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첫 회동 이후 실무팀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 협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단일화를 정치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단일화 이슈에 맞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전국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선을 40일 앞둔 시점 여야는 어떤 대선 전략을 만들고 또 필승을 다지고 있는지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모셨고요. 다른 매체 이렇게 하셔서 최근에 한 4번 정도 토론을 하셨다고요? 싸우다가 정들다고요. 제가 지금 박선규 대변인님께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정도만 해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아직 답이 없으세요. 서운했습니다. 왜 답을 안 하셨습니까? 또 거짓말한다. 이모 좋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좀 계속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 주 이제 좀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선 전국의 화두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야권 단일화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께서 대선 전국의 이제 모든 이슈를 단일화에 뺏겼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블랙홀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예상 안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드디어 저 두 분이 단일화를 했구나. 걱정 속에서. 그 걱정은 뭐냐면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입니다. 매번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정치 현실에 대한 그 걱정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쇄신은 아니거든요. 쇄신을 약속했던 분들, 그리고 쇄신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들이 때까지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왕 하시겠다고 했으니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그래서 두 분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차별점, 차이점을 좀 간극을 좁혀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된 정책으로 국민 앞에 좀 내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저희들하고 빨리 토론을 하시고, 국민이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당부가 있다면 좀 투명성을 높여서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언제든지 마주 앉아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박선규 대변인님처럼 차분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국민들이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께서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밀실야합이다, 꼼수다, 온갖 안 좋은 표현들이 다 총동원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박선규 대변인님하고는 좀 다른 결들이신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단일화가 밀실야합이고 범죄 행위고 꼼수고 이 정말 문제가 큰 거라고 그러면 이 배후 세력이 있거든요. 이 배후 세력은 바로 이명박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단일화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반을 넘는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뜻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두 후보 그리고 양 진영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배후 세력인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한 언사를 남발하는 것은 좀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김무성 총괄본부장님이 또 이렇게 범죄 행위 운운하셨는데 바로 몇 달 전인 4월 6일 날 본인이 아니 진보 쪽은 이렇게 총선에서 단일화하는데 왜 우리 보수들은 단일화를 안 하냐? 사퇴할 사람은 빨리빨리 사퇴하고 우리 당 후보들도 사퇴하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야 유명한 말이지만, 그 새누리당이 하면 그것은 구국의 결단이고, 그럼 심지어 쿠데타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좀 삼가하셔야 될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박용진 대변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두 후보가 만남으로 인해서 단일화에 이제 큰 틀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방법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론조사 100%를 수용할 수 있겠다는 뜻인가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변인이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대인배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오신 태도를 보면 사실 작은 데에서 유불리를, 디테일한 부분에서 유불리를 잘 안 따지세요. 지난번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그 이른바 먹튀방지법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었을 때 고민 끝에 그걸 받았던 것도 이게 무슨 그 내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이거 필요하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자고 대범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였거든요. 어제에서도 그걸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오늘 의총장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해야 된다. 우리가 기존 정당이고 우리가 기존 세력이니까 우리가 더 크게 양보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00% 여론조사를 통한 방법인지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후보께서 이렇게 다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그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일단 맨 마지막 결승선을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25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결정을 했고요. 시기가 이제 결정된 거죠. 스타트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그 새정치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걸 밀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타트는 정치 쇄신이고 그 끝은 정권 개최를 위한 단일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인 삼각경기 아시죠? 어렵지만 잘 맞춰서 뛰어가겠습니다. 이 정치 쇄신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성난 호랑이 같기 때문에요. 이 호랑이에게 쫓기는 기분으로 열심히 뛰어서 결승선까지 2인 삼각경기 잘 맞춰서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목희 단장은 뭐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취재 말씀을 하셨고 우상호 대변인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다 열어놓으셨다고 또 열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연대 이제 두 후보가 이제 국민연대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데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약간 좀 국민연대라는 표현이 이제 저희 3자들이 볼 때는 이제 조금 애매해서 이게 이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보도에서 어제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없었습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한 논의는 일절 없었고요. 다만 이 국민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제 후보자들이 밝히신 것처럼 양측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 지지층이 온전히 잘 모이는 거죠. 공통분모는 정권교체이고 또 한 부분으로는 정치쇄신이라고 하는 요구안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안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잘 만들 거냐. 그것을 새정치 공동선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국민연대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양 세력이 합쳐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의총에서도. 이것을 신당 창당이냐라고까지 말하시는 건 아직 좀 이렇게 섣부른 것 같기는 하고요. 양 세력을 합치는 방식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정치 공동선언의 그 부분이 아주 면밀하게 좀 잘 담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야권의 국민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금 좀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제가 얘기하고 나니 박용진 대변인에겐 거기 반박할 기회를 주시더니 내리 3개 질문하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저희가 균형을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박용진 대변인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김무성 본부장 밀실야합이라 그랬는데 저처럼만 얘기했으면 괜찮겠다. 제가 밀실야합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작하셨으니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민주당의 처지가 좀 안타깝습니다. 딱 하고 그래요. 우리가 단일화라 하면은 지향하는 점도 같고 정책의 방향도 같고 여러 가지 목적이 좀 같아져야 되는데 김무성 본부장이 얘기했던 보수 진영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진영에 있는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진영의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더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한국 역사상 대한민국 대선의 정치 역사상 단일화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닌 최근에도 단일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는 당사자들은 승리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국민은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은 굉장히 아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단일화했었어요. 광노현 교육감 어떻게 됐는가요? 무리한 단일화 시도해서 서울시 교육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교육 현장이 정말로 피폐해졌고 본인은 지금 영어의 신세가 됐습니다.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다수당 내보겠다고 여러 군데서 단일화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뭐 이정희 이런 분들 국회의원으로 세워놓기는 했지만 국민이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못 볼 일들을 봤어요. 저분들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저렇게 강하구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저런 부정적인 방법을 취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러고는 갈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단 한마디 없어요. 그냥 갈라서면 끝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난번 대선 때 정몽준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했습니다. 3등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1등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얻었던 결과는 뭔가요? 실패한 5년이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박용진 대변인 그 얘기했습니다. 단일화를 추구한 배후 세력, MB정부다.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지난 5년 동안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5년 동안의 국민의 대실패로 결론 났던 그 결과는 잘못된 단일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정규직 다 늘었고, 실업자 많이 늘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했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 다 올라갔고, 노동자들 2003년 10월 달 한 달 동안에만 4명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시위하다 경찰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공직자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받으면서 줄줄이 자살하는 사태도 그때 벌어지고, 오죽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는 가장 큰 공신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씨앗이 저희는 단일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런 똑같은 실수를 왜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연대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아까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새 정치와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11월 5일 날 안철수 후보는 전남대 강연에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창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자, 두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또 다 열어놓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위적인 정계 개편 같은 것 하는 것 구시대 정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것 제2의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쇄신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했던 정당이에요. 그 정당과 손잡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새로운 정당을 한다? 거기다가 본인은 또 얼마 전에 정계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중앙당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다른 것인지, 이 다른 얘기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박용진 대변인. 예.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또 실수를 크게 했네요. 우리 박성규 대변인은 차분하게 잘 얘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김무성 그 범죄행위라고 평가한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크게 다르시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요. 예. 그냥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렇게 문제면 국민들이 잘 알고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이정현 공보단장이야 워낙 말을 자주 바꾸셔가지고 뭐 이게 예를 들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니 뭐 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고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지고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표현이랑 있지도 않은 말씀까지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조금 흥분을 가라앉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근데 김무성 본부장은 또 틀린 거죠. 김무성 본부장은 단일화는 안 될 거다라고 뭐 호언장담하셨는데 되고 나니까 뭐 범죄행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여튼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잘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저는 그 말씀만 들을게요. 그래서 잘할 테니까 그냥 좀 쿨하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에 관한 부분과 현실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 현실은 그리 왔어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그건 누가 맞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명분으로 포장해서 국민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예. 박용진 대변인께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텐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양측이 이제 신당 창당에 합의를 하고, 만약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이제 정해질 경우에 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제 또 한 번 후보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이른바 불임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지도 않을 일을 일단 가정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일단 국민들이 이번 단일화 경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안정감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이 단일화의 어떤 결말이 지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이 압력은 민주당이 환골탈퇴하는 것, 우리 정치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정치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인데 이 정치가 자기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또 세상을 바꾸는 무기인 정당이 자기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사실상의 정치 실종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바꿔나갈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 세력, 그 힘이 우리 정치권에 많은 이제 압력을 넣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가정에 크게 일단 개의치는 않고 있고요. 혹여라도 제가 말씀드린 가정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 이제 그 대변인이 되고 나서 장담을 되게 여러 번 했는데요. 예. 우리 후보들이 좀 한 4-5분 이렇게 경선하고 있을 때 예. 아마 제일 앞섰던 문재인 후보도 10%를 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뽑아분들 도토리 키재기다 새누리당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우리 후보가 나올 거고 그 후보가 아마 바짝 쫓아갈 거다. 그래서 단일화도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또 아무도 이걸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국민적인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 또 이번에 한 번 더 장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20일 안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가능성 부분 주어가 좀 생략이 돼서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신당 창당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무소속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든 예. 아니면 이 당이 어떤 같은 이름으로 합류를 하는 것이든 간에 그런 정치적인 변화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리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 후보를 세워내실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 이런 것이죠. 장담하겠습니다.